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호령입니다. 최근에 2023 통일백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통일의 3원칙이 자주, 평화, 민주인데 왜 통일백서에서는 비핵, 평화, 번영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을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맞닥뜨리고 있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가 통일 대북 정책의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대 정부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적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한 걸음 진전하는 듯 하면 두 걸음 후퇴하며 남북 경색이 장기화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남 위협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남 적대시 정책 강화로 자주, 평화, 민주, 3원칙에 기반한 한민족 평화 통일의 방향과 역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 신뢰 구축 형성에 북한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약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를 통해서 당규약에는 당면 목적으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건설로, 최종 목표로는 인민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고 하지만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 중 또 냉전 시대 공산주의 국가 중에 후계 체제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런 3대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정권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계자가 된 지 얼마 안 돼 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2012년 4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노동당의 영원한 지도 사상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제시했고 2019년 4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주체 사상과 그리고 성군 사상을 대체하며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결국 모두 하나로 수렴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 김정은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지도자로 등장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언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당 창건 75주년 기념연설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사과로 그리고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경제보다는 국방이 최우선이다라는 주장으로 이어갔습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또 북한 식량 문제가 커질수록 북한 당국은 경제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보다는 대미 적대시 정책과 대남 적대시 정책 강화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국방 최우선 정책 및 전술핵 연습을 공공연히 가시해 왔습니다. 이처럼 2021년 전술핵 능력 강화를 앞세운 8차 당대회에 당규약 개정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 강화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라는 주장은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핵무력 정책법 발표를 통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적시했고 2023년 올해에는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지목하며 대미 대남 대적관을 강화하며 핵무기의 선제 타격을 비롯한 전략핵, 전술핵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강화를 앞세운 강대강, 정면 승부 대적 투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간 실무 협의부터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합의와 협력과 그리고 교류가 있었지만 합의의 온전한 이행이나
지속성을 갖기 힘들었던 것도 바로 3대 세습 체제의 특징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대 세습 통제 체제가 이어져 오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됐을까요? 북한 사회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소득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확산되고 또 경제력을 수단으로 수직적인 계층 이동도 이루어지고 노동자와 농민 계급 이외에도 시장에서 엄청나게 축적한 화폐로 사적 경제 활동을 하는 돈주가 등장하는가 하면 핸드폰, 스키장, 승마장, 백화점, 재건축, 신도시 건설, 그리고 개발특구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이 북한 사회에서도 확산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3대 세습 체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면 언제든지 북한은 강력한 규율과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북한 사회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2016년 7차 당대회와 2021년 8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매년 증대됐고 북한의 사상 통제와 관련된 교육과 법안 그리고 조직도 매년 강화되고 확장되어 왔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유포와 관련된 북한 형법 규정의 형량도 증대되었습니다. 2022년 5월 북한 전역에 코로나가 확산되자 의약품 밀매에 대해 최고 사형 및 가족 강제 이주를 경고하는가 하면 2022년 6월 비서국 확대회의에서는 각급 당 지도기관들의 정치활동 강화와 더불어 불순분자와 간첩 등을 색출하는 보위 부분을 비롯해 안전, 사법, 검찰에 대한 정책 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7월 25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법기관들이 북한의 모든 간부들, 근로자들, 주민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방역법, 인민보건법, 군중신고법의 조항과 세칙들을 엄격히 실행한다며 군중신고법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법 이름이 참 특이하죠. 군중신고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남쪽에서 날아온 대북 전단 및 색다른 물건에 대한 신고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방역 강화를 내세워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행태에 대한 주민들의 상호감시 정책을 확대,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도 매우 생소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평양문화어법이 채택이 됩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민족 문화 발전의 합법치적 요구라며 평양문화보호법이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북한 사회에서도 한국 드라마 유입으로 남한식 말투라든지 남한식 호칭 사용이 유행되자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통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바로 북한식 사회주의 문화와 권리대회입니다. 문화예술이란 북한에게 있어서 철저한 통치 수단이기 때문이죠. 전문 예술인들은 당이 기획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학교나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기동선전대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소조는 그들이 직접 현장에서 제작하는 만큼 예술적인 형식은 통속적이지만 전문 예술가들처럼 당 정책이 적극 반영된 선동성이 강한 특징을 갖습니다.
즉 전문 예술인들이 위로부터 아래로 당 정책과 기조를 선전선동한다면 아마추어 예술인들은 당 정책과 기조를 아래에서부터 수평적으로 확산, 심화시키는 선전선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주재하는 노동당 대회, 당 전원회의, 당 상무회의, 당 정치국 회의, 당 중앙군사위 회의 등이 개최가 된 다음에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면 북한 사회는 일사불란하게 김정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충성을 외치는 행사가 전국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바로 각종 걸기대회 개최를 통한 집단적인 의식화가 진행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걸기대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북한의 모든 각 시, 도 차원의 걸기대회로 평양시를 시작으로 각종 도시에서 걸기대회가 개최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각종 근로단체들의 걸기대회인데요.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 여성동맹, 청년동맹 등 북한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각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속해 있는 단체에서 또다시 걸기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복창하게 됩니다. 북한의 정치체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자 3대 세습 독재 체제에 북한 주민들이 저항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북한의 주요 정치, 교양, 사상,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2003년 이후에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매년 채택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2014년 2월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유엔 총회에서 제출한 북한 인권 보고서로 자세히 알려지자 북한의 비난과 비판은 매년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로 북한은 김정은의 애민주의를 적극 부각시키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앞세웠습니다. 노동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인민숭배, 인민사랑을 앞세워서 인민들의 의식주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탓을 바로 북한 관료들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이게 탓으로 돌리면서 이에 대한 투쟁이 결국에는 곧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과제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왜 북한은 애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앞세웠을까요? 바로 숨은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통치체제의 안정화 수단입니다. 2016년 7차 당대회 전후, 2021년 8차 당대회 전후 북한 주민들은 자강력 제일주의와 당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로 속도전에 동원이 됩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천리마 속도전이 있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말이 하루에 천리가 아니라 만리를 달린다라는 만리마 속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잦은 속도전 시행은 결국 주민들의 피로도 심화와 역량 고갈, 또 내부의 불만 증가, 또 대부분이 건설 부분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부실공사 후유증 등 애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속도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정책을 이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